초등학교 저학년 축구팀 선정 기준 세 번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훈련을 하는 팀을 가야 합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뭐가 의미 있는 훈련인 걸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본기를 저는 크게 4개로 나눕니다. 1번, 기본 몸의 움직임. 2번, 볼 스킬. 3번 멘탈, 4번 소규모 전술 훈련입니다. 한 번의 훈련 세션 중 여러 개의 세부 훈련 드릴이 있을 텐데요. 이 세부 훈련들은 이 4개 중 적어도 1개의 포커스를 맞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4개의 기본기 영상은 다음에 또 만들겠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본 몸의 움직임 중 순발력 훈련을 훈련 초기에 넣어야지 중간이나 후반에 넣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볼터치 훈련을 한다면서 한 줄에 5명 이상을 줄지어 놓고 앞에서 1명씩 한다면 효과는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멘탈리티를 추구하는지 코치에게 물어보고 그 멘탈리티를 위해 어떤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코치들이 이 멘탈리티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치들은 게임 중간중간 게임을 멈추든지 말로 선수들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주어 아이들이 생각을 하며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팀이 어떤 기본기에 중점을 두어 훈련을 할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 2, 3번은 선수 구성과 코치의 철학에 따라 크게 달라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훈련을 한다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치가 강조하는 훈련과 내 아이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내 아이에게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는 기본 코어디네이션은 이미 상위 10% 이상이고 순발력도 빠른데 다른 아이들이 기본 움직임이 미숙해 1번을 강조하는 팀, 하지만 그 1번이 너무 잘 짜여져 있다고 판단되고 3번 멘탈리티에 관한 확고한 철학이 훈련에 녹아있다면 팀을 옮기는 것보다는 집에서 따로 볼 스킬 훈련을 하든지 학원에서 소규모로 볼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반대로 내 아이는 볼 스킬은 너무 좋은데 덩치가 작고 힘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팀에서는 볼 스킬을 강조하고 기본 코어디네이션과 순발력 훈련은 너무 적게 한다면 훈련 전 아빠와 함께 짧게 10분, 20분만 순발력 코어디네이션 드릴 몇 개만 하고 들어가도 6개월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면 아빠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볼 스킬만 강조한다면 이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아이들에게 볼 스킬 능력마저 따라잡히고 멘탈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멘탈이 무너진다고 집에서 우울하게 아이가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공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던 아이, 열심히 수비하고 공을 받으면 자신감 있게 드리블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볼에 달려들지 않고 볼을 잡으면 힘없이 패스만 하는 아이, 그게 멘탈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기본 움직임을 강조하는 팀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코치는 팀을 확실히 휘어잡고 한쪽으로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작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타적이 되라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친구들에게는 패스를 하라고 하지만 막상 자신이 공을 잡으면 우리 골대에서 상대편 골대까지 드리블해서 골을 넣는 걸 상상합니다. 코치는 둘 중 한쪽 방향으로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위험 지역에서 모두가 패스를 하거나 모두가 드리블해도 아무렇지 않은 팀, 둘 중 하나만 하자고요. 누구는 드리블해도 괜찮고 누구는 같은 상황에서 패스를 하라고 하는 코치는 이미 승리하기 위해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의 발전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윤이가 왼쪽 풀백에서 드리블로 올라오면 주원이도 같은 자리에서 드리블 하라고 해야죠. 드리블 잘하는 종윤이는 드리블 해도 괜찮고 주원이는 드리블하면 안 되면 주원이는 언제 드리블을 배울까요? 훈련장에서 팔자 드리블 1분에 10개 하면 경기장에서 드리블 할 수 있고 1분에 9개밖에 못하면 경기장에서 드리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전 경기장은 최고의 훈련장이고 아이들이 훈련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장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우승 트로피는 프로를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때 얻은 개인의 자신감, 경기력과 기본기는 초등 고학년, 중 고등학교 때까지 훌륭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윙백, 센터백이
한두 명씩 제치면서 나오는 축구, 이제 우리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모두가 패스를 하는 팀보다 모두가 드리블해도 아무렇지 않은 팀을 지향합니다. U9까지는요. 메시, 호나우두, 호날두, 마라도나, 이니에스타 그 누구도 어렸을 때 패스 축구 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모두 드리블을 즐겼습니다. 패스 마스터라 불리는 사비, 파브리가스, 토니 크로스, 사비 알론소, 지단도 초등 저학년 때 패스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짧은 조사에 의하면 사비는 라마시아에서 10대 초반, 파브리가스는 10대 중반, 토니 크로스, 사비 알론소는 10대 중후반, 지단은 10대 초반입니다. 이들은 10세 이전에는 팀에서 중요 선수로 평가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공을 받으면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그냥 공을 돌리는 선수 중 한 명이었을까요? 이들은 하나같이 볼키핑력이 좋습니다. 공 받으면 코치의 전술대로 패스하면서 몰래 학원 등록해서 볼키핑 능력을 키웠을까요? 초등 저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볼키핑이 갑자기 확 늘어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됐을까요? 이들은 모두 공이 빨리 돌아다니고 공수 전환이 빠른 좁은 공간에서 공을 받으면 바로 패스하지 않고 탈압박을 하면서 메시, 호날두, 호나우두,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만큼은 드리블을 못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볼키핑하고 드리블하면서 이 능력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패스 능력, 공간 인지 능력, 전술 소화 능력이 붙으면서 10대 중반 정도의 꽃을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보입니다. 물론 사비, 토니 크로스, 지단 정도의 재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쟤는 드리블형이 아닌 선수인데 그 선수가 드리블하거나 볼키핑을 할 때 코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응원합니다. 뺏겨도 뺏긴 걸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호날두, 마라도나, 이니에스타, 메시,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만 드리블하게 하고 다른 선수들에게는 팀 전술이라는 이유로 패스만 시켜 체스판에 폰으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팀 내 어떤 아이도 드리블, 볼키핑, 개인기를 어디에서도 해도 괜찮다는 걸 확실히 모든 선수와 부모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선수들은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들도 평균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실력을 키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수해도 되는 분위기를 코치가 확실히 만들어줘야 합니다. 패스형 선수를 꿈꾼다고 패스를 하면 실상은 경기에서 공 별로 못 만져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드리블 잘하고 볼키핑 잘하는 선수가 어시스트, 키패스도 하고 공 잡으면 바로 패스하는 선수는 볼터치부터 스탯이 확 떨어지는 거 저만 느끼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기성용 같은 선수가 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들에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는 이재성, 황인범 모두가 네이마르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미드필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 크로스, 지단, 사비 알론소 같은 유형의 선수들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1대1이 많은 팀을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에서 1대1도 좋고 1대1 형식의 훈련 드릴도 좋고 경기에서 1대1, 1대2, 1대3, 17대1 상황을 자주 만들어주는 팀을 가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1입니다. 이건 제 벌꿀 오소리 정신력 동영상에서 귀가 닳도록 다루었습니다. 그 영상을 꼭 봐주세요. 1대1은 초등학교 저학년 축구의 핵심입니다. 이 1대1은 세 번째 기준에서 언급한 1번 기본 몸 움직임, 2번 볼 스킬, 3번 멘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의 선수 중 한 명에게 축구 스탯 트래킹 장비를 채운 후 1대1, 2대2, 3대3 훈련만 진행한 이벤트 데이 때 의미 있는 볼터치 횟수, 월크레이트, 스프린트 횟수, 드리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기보다 못하는 팀을 가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팀이 여럿 있어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모두 비슷하게 잘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가 팀 내 상위권이라고 느껴지는 팀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수는 경기 중 무조건 공을 많이 만져야 합니다. 그리고 코치가 아무리 말려도 아이들은 이기기 위해 팀에서 믿을 만한 선수에게 패스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런 선수의 실수는
또 쉽게 납득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피드백은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1대1 상황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채널이 커진 후에는 더 못할 것 같으니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질러버리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팀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을 때 마지막 치트키는 낮은 리그에서 뛰는 잘 못하는 팀을 가는 겁니다. 코치가 훈련을 안 하고 경기만 많이 뛰게 하면 더 좋습니다. 학생 숫자도 적어 7대7보다는 내부 3대3을 많이 하는 팀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독보적인 에이스가 되는 팀을 가면 됩니다. 이런 팀에서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게 됩니다. 실수해도 감독 선수들 모두 다시 우리 아이에게 공을 패스하라고 합니다. 많이 이기적이고 안 좋은 생각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내 아이의 성장을 위한 살아있는 콘 혹은 교부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팀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 팀에서 에이스가 된다면 냉혹한 현실을 이용하는 것도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이 곧 팀의 성장이며 팀의 승리는 곧 우리 아이의 책임이 되고 더 많은 1대1 실전 경험을 쌓고 코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훈련 중심으로 훈련 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골대에서 상대편 골대로 혼자 드리블해서 골을 넣는 선수가 이미 있는 팀보다는 내가 갔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볼을 갖다 바치는 그런 팀을 간다면 주변 아이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내 아이에게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 훈련이나 소그룹 레슨을 따로 받아 기본기와 부족한 부분을 착실히 채워가는 걸 추천하고 아이 인성교육과 스포츠맨십은 또 따로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팀을 찾았을 때 팀을 옮겨야 하는 등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좋은 팀이 없다면 우리 어렸을 때 공 하나 던져주고 야 축구해! 라고 했던 우리 체육 선생님과 같은 코치가 있는 팀에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고 따로 개인 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6개라고 했는데 7개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6개로 칠 수도 있는 마지막 포인트는 이렇게 팀을 정하셨다면 꾸준히 그 팀에 오래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팀을 정할 때 정말 잘 정해야 합니다. 성인 선수들도 팀을 옮기면 기본 1년은 적응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손흥민은 LAFC 가자마자 날아다니지만 이건 손흥민이 너무한 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화이트캡스와 LAFC 경기를 보고 왔는데 LAFC는 솔직히 손흥민 원맨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손흥민이고 대부분의 프로축구 선수는 이적 후 1년은 적응기라고 합니다. 성인 프로 선수들은 리그의 특성, 팀 전술, 동료들과의 호흡을 위해 1년 정도 적응기라고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리그의 특성, 팀 전술 같은 게 있을 리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익숙한 친구들과 시합을 할 때 발을 한 번이라도 더 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코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지금 코치는 나긋나긋하게 존댓말로 이쁘게 아이에게 말해주더라도 사용하는 단어부터 팀 내 분위기까지 모든 게 달라 기본 2달은 얼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판 처음 보는 친구들 5명과 한 팀인데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어린 선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건 그 선수가 예외적인 거고 한번 팀을 정하면 그 팀에서 꾸준히 있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팀을 처음 고를 때 정말 잘 골라야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 선수들을 위한 팀 선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